오늘도 시장의 분위기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신선코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리플 얘기 많이 들리시죠? 결제에 쓰인다, 기술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테더도 결제에 쓰이는데 XRP는 뭐가 다른 거야? 갈링하우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테더는 그냥 가만히 있는 돈이라면 XRP는 그 돈을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코인이라고요. 이런 기술력과 실사용 기반 덕분에 이제는 리플이 단순한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중심까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XRP 차트 흐름도 그런 분위기와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출발 신호일지 오늘 그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 내용 정리 들어갈 건데요. 이런 흐름들 앞으로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건 좀 다르다라는 느낌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XRP 미래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폭스 비즈니스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떠한 인터뷰를 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 요약해서 전해드릴 거고 리플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일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XRP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과 XRP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일부 구간에서 인정됐고 이 판결 이후 리플은 여러 거래소에 재상장되면서 제도권 복귀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유럽은 이미 미카라는 암호화폐 관련 법을 만들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세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을 어떻게 다루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일본도 XRP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명확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이건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실제로 리플 기술을 사용해서 송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에서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게 리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갈링하우스는 단순히 규제 얘기만 한 게 아니었죠. XRP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코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리플은 XRP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돈을 빠르게 보내는 리플넷이라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데요. 이 네트워크에서는 XRP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게 송금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본의 SBI나 동남아 쪽 금융기관들 그리고 유럽 일부 은행들까지 이미 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닌 실사용 기반 코인이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지금 XRP에 관심을 보이는 금융기관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고요. 그 중에 리플의 결제 방안에서 XRP를 실제로 써보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갈링하우스가 얘기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이 리플렛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은행도 있고요. 동남아 쪽 송금 업체들처럼 테스트 단계에 들어간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XRP가 말뿐인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쪽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링하우스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XRP가 앞으로 전 세계 결제 시스템 안에서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봅니다. 이번 인터뷰는 그냥 리플 CEO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이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류 금융시장에서도 이 XRP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링하우스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한가운데까지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단순한 기술 소개처럼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XRP가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 순간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XRP와는 별개로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봤어요. 디지털 자산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지털 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앞으로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코인들이 시장을 더 빠르게 넓혀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XRP겠죠. 비트코인이
가만히 잘 보관해두는 자산이라면 XRP는 실생활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송금처럼 빠르게 돈이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XRP가 중간에서 통화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유동성 면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리플이 결제에 쓰이는 코인이라면 이미 시장에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럼 XRP랑 테더는 서로 겹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쓰임새가 다른 코인입니다. 테더는 말 그대로 디지털 달러예요. 가치가 항상 1달러에 고정되어 있고 거래소에서 돈 보관하거나 자금을 옮길 때 사용하는 용도죠. 좀 쉽게 말하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XRP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돈을 실제로 보내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한다고 했을 때 달러를 XRP로 바꿔서 보내고 그걸 다시 현지 통화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 XRP가 해주는 거예요. 즉 테더는 가만히 있는 돈이고 XRP는 그 돈을 진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둘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필요한 역할을 나눠서 각자 다른 자리에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됐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차트 흐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랑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금 자리가 눌림목인지 아니면 돌파 자리인지 차트 기준으로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미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대해 90일간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온 폭이 대략 40% 가까이 나와주었는데 지금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 저점과 이후 고점을 찍어준 구간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해서 체크해보면 여기가 고점일 경우 하락에 대한 관점을 열어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피보나치 되돌림 방향을 아래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큰 상승 후에는 반드시 일정 비율로 하락하고 일정 비율로 하락한 후에는 반드시 일정 비율로 상승한다는 성질을 바탕으로 지지와 저항 수준을 확인해서 매수, 매도 구간을 찾는 전략입니다. 보통 0.5 구간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구간인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구간은 황금 비율로 알려진 0.618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아주 강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현재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618까지 나왔고 이 구간에서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반등 흐름이 4월 7일에 나와주었죠. 이후 곧바로 치고 올린 흐름은 아니었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월 7일에 나와준 저점과 반등 시 나와주었던 고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4월 9일 9시에 해당 구간을 살짝 깨면서 그 아래 0.786까지 내릴 수 있는 음봉 캔들이 나왔지만 그 다음 봉에서 장악형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곧바로 추세 전환을 해준 게 보이시죠? 결국 0.618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되돌림이 성공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0.618 구간에 왔을 때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더 빠졌다면 마지노선으로 0.786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하는데 0.786마저 깨진다면 반등의 흐름은 보통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고 추가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날봉 차트로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지금 피보나치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고 0.5 구간 위로 캔들이 안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했다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소 90% 이상 바닥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특별한 이슈나 거시경제에 대한 악재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점차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단식 상승 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듯 보입니다. 현재 지지 구간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통해 기술적으로 체크가 완료된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이 상승이 진짜 힘을 가졌는지 즉 지지 후 돌파라는 고전적인 패턴을 완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지는 확인되었지만 저항은 아직 돌파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출발선에 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저항에 눌리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지지선을 테스트하거나 횡보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큰 상승에 대한 근거가 더 보강되어야 할 구간이라는 얘기죠. 지금 차트에는 하락하는 추세선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 2를 먼저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을 깔끔하게 넘겨준다면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그대로 다음 큰 저항선인 하락 추세 1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반면 하락 추세 2를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밀리게 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박스권 횡보 흐름이 길어지는 시나리오 혹은 추가 조정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4시간 봉 차트로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만 봐도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고 캔들 자체도 매수세
추세가 들어온 흔적이 보이죠. 시장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맥D 지표와 RSI 지표를 보시면 둘 다 기준점 위로 현재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고, RSI 지표의 경우에는 이전에 과매도 구간을 몇 번 찍어주고 기준점 위로 지표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추세 전환의 시점이 되는 시그널이라고 판단됩니다. RSI가 여러 번 눌렸다가 올라온 것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아래로 밀리기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서히 상승 흐름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라도 위쪽 방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거래량만 조금 실려주면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맥D 지표도 마찬가지로 기준점 아래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건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보통 추세가 슬슬 바뀌려는 시그널로 봅니다. 히스토그램 또한 양수를 유지해주면서 상승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건 현재 흐름이 그냥 반짝하는 반등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술적 지표와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주요 추세선까지 모두 의미있는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시장은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열렸다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이런 중요한 전환 구간에서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가 결국 앞으로의 수익률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번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상승의 시작점인지 앞으로 나오는 캔들의 움직임과 거래량을 함께 주의 깊게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기회가 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이 흐름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갈링하우스가 직접 나서서 XRP의 미래를 이야기한 시점, 그 타이밍에 맞춰 기술적 분석에서도 아주 명확한 반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누군가는 이미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준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관점 그리고 타이밍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도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리플과 관련된 이슈들, 향후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어디까지 목표가로 잡으면 되는지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모두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CEO 갈링하우스의 인터뷰를 통해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전세계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 지금 자리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흐름들 앞으로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는 신선코인이었습니다.